어이가 없다. 잠깐만. 망한 거 같은데 소용이 없다. 지금 서울 면적을 갖다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땅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런 거 따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5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기후과학에 대한 공부하고 그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현 인류를 믿죠. 네. 지구에서 우리 인류가 이제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하나의 그냥 저는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인간에게는 그래도 희망을 갖다 포기하면 안 된다. 오늘날 이 기후위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한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절반을 줄일 수가 있을까? 그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유엔의 이 IPCC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 인류가 얼마만큼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 줄일 수가 있는가? 이런 거 다 계산 다 해놨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자본도 갖고 있다라고. 그 다음에 이 기후위기는 6,500만 년 전에 우주에서 그 소행성이 떨어져 갖고 공룡이 멸절을 해버렸는데, 뭐 소행성이 떨어지는 거, 그건 뭐 공룡으로서 어쩔 수가 없었죠. 지금 우리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그냥 우리가 일으킨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런 빠른 성장, 문명의 기반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화석연료를 태우고, 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또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또 위험이 발생을 했고, 그 위험이 또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온 이 사회를 또 무너뜨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기반이 되었던 화석연료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 전환을 해야지만이 오늘날 위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럼 제도는 누가 만드느냐? 정치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바로 우리 정치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압박을 가하든지 이 정치 자체를 시민이 바꾸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정책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거기다 기후자를 붙이는 거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 왜냐면은 기후 대응과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후 대응 정책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원전으로 해결한다. 그 다음에 호남 지방의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 7년 동안 신규 허가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나왔고요. 그와 동시에 나온 게 용인에다가 LNG 발전소를 또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다 또 나온 게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는 또 싹 풀어갖고 거기에다가 자연을 걷어내버리고 거기에 시멘트를 갖다 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기후 대응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이러한 정책만을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놀랍고, 기후 위기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지금 두렵습니다. 과거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들, 그러니까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이런 결핍으로부터 이런 위험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핍 때문에 오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의 과잉 때문에 발생한 위험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늘날 이런 환경의 위기, 기후 위기가 바로 과잉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잉
과잉 때문에 일어난 이 위기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위험인 핵으로다가 이거를 막겠다. 위험으로 위험을 막는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을 낳고 해결이 또 문제를 만드는 계속 맴도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스스로 빠지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찰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지만이 오늘의 이 위험,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핵발전은 한번 전력이 생산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끄거나 키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죠.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경직성의 전력망이에요.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고 이 경직성이 굉장히 붙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같이 운영이 되면 항상 재생에너지 쪽을 갖다 꺼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배타적이고 서로 경쟁적인 이러한 전력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핵발전이 확대되는 곳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확장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데 2024년도 대한민국 예산에서 지금 핵발전은 1500%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줄이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 이거는 바로 핵발전을 확대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맷돌의 그 손잡이를 우리가 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콩국수를 해 먹어야 되는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이 막대기를 뽑아버렸다. 정말 그야말로 어이가 없는 거죠. 2023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가 5.5기가와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원전 한 돔에서 나오는 전력이 1기가와트 정도가 나오거든요. 한 5.5개 정도의 핵발전소가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런데 풍력은 어느 정도였었냐? 작년에 117기가와트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은 420기가와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다가는 약 547기가와트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발전은 5.5인데요. 그 비율이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 원전의 시장은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IPCC 6차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현 수준보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약 1500%가 늘어나게 되고 풍력은 약 1000%가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지를 않아서 3도 이상 막 기온이 올라가는 경우 그때도 태양광은 750%가 늘어나고 풍력은 450%가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미래는 화석연료로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산업은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설사 막지 않는다 해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IPCC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응을 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풍력으로다가 5기가와트를 새로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9기가와트를 설치를 해서 총 14기가와트를 갖다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새로 확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의 국가 목표가 뭐냐? 2030년이면은 전력의 80%, 2035년이면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보통 태양광 풍력은 그 시설비를 뽑아내는데 10년 미만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열심히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 발전소는 그 시설비를 뽑아내는 데만도 1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된 2050년이 되었을 때 독일의 아이들은 값싸고 깨끗한 이러한 에너지를 갖고 그들의 산업을 설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성세대는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계속 짓겠다라고 내달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핵발전소는 핵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다시 말해서 값비싸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이러한 에너지를 갖고서 바로 그들의 산업을 설계를 하게 될 거다. 단군 이래 지금 우리의 기성세대만큼 이렇게 우리한테 스스로 이기적인 세대가 과연 있었을까? 우리의 미래 세대를 이렇게 걱정을 안 하면서 살아본 세대가 있었을까?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 최강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내달려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당시 국가 그 아젠다가 녹색 성장이었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한 일은 수십조 원 들여서 강파다가 그냥 끝장이 났습니다. 만약 그 돈을 갖다가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산업적으로 단단한 이러한 나라가 되었을. 선진국도 그때부터 바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과학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조업이 강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10여 년부터 시작을 했다면 너무 좋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은 아직 늦지 않았다. 네, 월등히 저렴합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자료에서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가 작년 말에 네이처에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새로 짓는다라고 하면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상황이 되었는데요. 202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만이 바로 핵발전소를 새로 지면 가장 싸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특이한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27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싸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들을 제외를 하고 태양광을 깔았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현재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전력의 3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의 2배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서울 면적을 갖다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땅이 없고 뭐가 없고 환경이 부족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거 따질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이건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 독일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독일을 한번 이 아시아로 끌고 와보면 어디에 가 있냐? 저 몽골 위쪽에 가 있는 나라입니다. 위도가 우리보다 15도나 위에 있어요.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그 효율이 좋아지죠. 우리는 독일에 비하면 태양광 천국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독일보다 풍력이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월드뱅크에서 나온 세계 풍력의 그 잠재량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해상 풍력은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전력 중에 60%를 지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충분한 이러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지금 확대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UNFCCC 외교관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각 나라들이 줄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죠. 캅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 높인다라는 게 있었고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같이 합의를 했었고요. 대한민국은 그 3배 늘려서 안 되죠. 우리는 워낙 뒤처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3배가 아니라 뭐 10배씩을 지금 확장을 시킨다 해도 워낙 지금 뒤에 처져서 따라가기 지금 바쁜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전 업계에서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하면 안 된다를 갖다가 프로파간다를 많이 했고 모든 언론이 그거를 다 받아줬고 우리 시민들이 착각을 하게 지금 만들어 나갔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10%도 안 된 지금 평균 30%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 후진적인 재생에너지 나라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3배 갖고서도 택도 안 되는데 거꾸로 가는 정책들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자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익은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기본 소득이 된다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핵 발전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세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에서 그렇게 환경을 파괴를 하고 그걸 누리는 거는 도심과 산업지에서 누리는 이러한 불평등이 정의롭지 않은 이 구조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5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다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계산되는 노동자 수는 현재 석탄 노동자의 약 2.8배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도를 2050년까지 막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거를 만드는 공장뿐만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 분산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설계하고 각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인력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되면 2050년에 어느 정도냐 200만 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석탄이라든가 핵발전소는 그 소수의 노동력이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는 전국에 다 골고루다가 퍼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한 에너지의 전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더 협력하는 더 나은 세상을 이 재생에너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 유한한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에너지와 이 물질은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세상은 에너지와 자원을 착취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고갈을 시키고 있고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를 계속 쏴두고 있습니다. 자연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되는 인간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핵발전은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 이건 재생이 되는 에너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위기로부터 극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순환되고 물질이 순환되는 이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는데 핵발전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후위기의 본질은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갖다가 너무나도 착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를 또 무너뜨리면서 오늘날 이러한 기후의 위기, 지구 환경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 환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내달렸는데 이러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바로 지구의 환경을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의 공동체의 이러한 협력의 가치를 지켜내는 그 안에서만이 바로 우리는 경제, 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야만 오늘날의 이 기후위기, 지구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